皆さん、こんにちは。お元気ですか？今日はですね、要点解説の4番から勉強します。その前にですね、本文の一番上から下の方に4行目をご覧ください. 여기 요점 해설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을 잠시 설명하고 갈까 합니다. 이제 어제 공부한 것은 3번에서는 버스로 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걸어갈 겁니까? 버스 때 이키마스까? それとも歩いて 이키마스까? 하고 이제 그 남성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리상이 そうですね. 歩いては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글쎄요. 저기 걸어서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하는 건 이미 잘 알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이런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그러면 버스로 어느 정도로 걸립니까? 그러면 버스 대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비행기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飛行機で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걸어서는 얼마나 걸립니까? 歩いては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이렇게 해서 どのくらいかかる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걸릴까?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안어 하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일본어로 한국어로 안 하고 일본어로 할 때는 저도 아주 좀 버릇이 있어서 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멈칫거리고 다음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사람마다의 습관이고요. 대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안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할 때 가장 이거 고치기 어려운 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연습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만든 지금 동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왜 노인네처럼 그래 하고 이제 그래서 저 고치려고 저기 애썼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로 할 때는 또 안어 하고 수없이 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어라고 하는 말은 다음 말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 생각하는 그런 뜻이고 아무런 뜻은 없습니다. 저기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そうですね. 歩いては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줄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약 20분 ぐらいはかかるでしょう. 약 20분 정도는 걸리겠지요. 이렇게 됐죠. 여기서 그라이는 정도니까 가까르는 시간, 돈 등이 들다, 그다음 시간 등이 걸리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시간이 걸리다 하면 시간과 가까르 하면 시간이 걸린다, 그죠? 그다음에 돈이 들다 하면요. 돈은 오카네가 가까릅니다. 오카네가 돈이 들다. 가까르. 이렇게 돼서, 오카네가 가까리마스요. 돈이 듭니다. 이렇게 위에는 시간가 가까리마스요.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뜻이고요.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카네가 가까르. 시간가 가까르. 하이. 그 다음에 이제 요점 해설에 된 부분, 바스나라 5, 6분だと思いますが, 버스라면 5, 6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가정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법 지금 이미 3개 배웠잖아요. 첫째 뭐였었죠? 모든 그 변화형의 과거형인 따형 또는 다에다가 라를 붙였다. 두 번째는 그 변화형의 즉 동사, 형용사, 형용, 동사 그 조동사의 변화형에다가 기본형에다 또를 붙였다. 그 다음 우리가 바로 전에서 공부한 이과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 모든 품사의 5가지 변화하는 그 형태 속에서 5번째인 가정형인 그 바를 붙였다. 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바스나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버스라면이라고 해서 이제 가정 표현입니다. 그럼 4개나 되잖아요. 4개. 이것을 어떻게 분류해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버스라면 그 다음 5, 6분, 5, 6분だと思います.
근데 5, 6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해서 가정 표현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뭐 또 오모 우 하는 거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때 그 또의 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와, 과 하는 그러니까 제1용법 와, 과 우리가 정리합시다. 또의 용법 중에서 첫째는 와, 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물을 나열하는 그러한 이제 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가정 표현 만들 때 그 이면 하면 가정 표현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은 물론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인용을 하는 그런 거 뭐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또라고 하는 것은 뒤에 반드시 어떤 동사가 와서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외치다 등등 이런 것에서 또 오모 그건 또 이유 말하다 그렇죠. 뭐뭐 또 요구 뭐뭐라고 부르다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무슨 어디에 해당하냐면 라고 하는 인용을 말하는 조사입니다. 그 외에 또의 용법은 또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5, 6분 일하고 5, 6분 걸릴 것이라고 이런 말이겠죠. 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자 이게 인용을 말하는 또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 나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제 가정 표현을 우리가 한번 칠판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칠판에 이제 가정 표현을 정리를 하면 이제 우선 순서를 조금 바꿔서 얘기합시다. 모든 변화형의 그 품사, 즉 동사, 형용사, 형동사, 조동사, 변화형의 기본형, 변화형 품사 이렇게 좀 이게 이런 말로 지금 제가 즉시 만든 거예요. 변화형 품사의 즉 변화형 품사라는 것은 동사, 형용사, 형용사, 조동사다 이거지. 의 기본형에다가 뭘 붙인다고? 또를 붙여놓으면 무조건 이것은 가정형이다. 그 대신 또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와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침 예를 들어서 날이 새면 해가 뜬다라든가 겨울이 되면 추워진다든가 봄이 되면 꽃이 핀다든가 그렇죠? 인간이 늙으면 죽는다든가 이러한 반드시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와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좀 제약이 있죠. 그리고 그 제약은 또 7가지 명령을 해서도 안 되고 금지를 해서도 안 되고 의뢰를 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7가지 희망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변화가 이제 그러한 조건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가정형의 하나다.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이 지금 10과에서 배운 각 변화형 품사의 5개 변화 중에서 6개 변화 중에 5번째에 있는 가정형 즉 모든 품사에 이제 무슨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형 품사를 어미를 바꿔서 뭐를 붙였냐면 바를 붙였다. 여기 씁시다. 그렇죠? 동사 즉 이 변화형 품사라는 건 형용사 그 다음에 형동사를 합시다. 형용사 그 다음에 조동사를 거기 아까 그 원칙에 따라서 바를 딱 붙인다. 동사는 어미를 에단어 바꿔서 그 다음에 형용사는 어미 이 대신에 게레바. 그 다음에 형용동사는 어미 다 대신에 나라바 또는 나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훨씬 앞에서 공부한 거지만 그 변화형 품사 즉 동사, 형용사, 조동사의 변화형에다가 의 과거형에다가 라를 붙였다. 그러니까 따 또는 다의 이제 과거형 이걸 뺍시다. 이런 과거형에다 라를 붙이면 이것도 가정형이다. 이것은 비교적 제한이 없이 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바스나라 이렇게 됐는데 바스나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있는 것은 모든 품사에다 10개 품사 있죠. 10개. 10개 품사. 모든 품사 어미에다가 나라 또는 모든 품사의 어미에다가 나라 또는 나라바. 이때도 바는 생략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모든 품사의 어미에다가 나라 또는 나라바 이렇게 붙이면 이것도 가정 표현의 하나다. 그렇다면 일본어의 가정형은 가정 표현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형, 즉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조동사의 기본형에다 또를 붙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변화형 품사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바꿔서 바라고 하는 조사를 붙였다. 그 다음에 그 변화형 품사의 과거형인 따 또는 다에다가 라라고 하는 또 조사를 붙여놨다. 그 다음에 모든 미자로 왜 이렇게 써놓노? 미 모든 품사 이건 이제 네 개의 품사뿐만 아니고 모든 품사에다가 무조건 뒤에다가 갖다가 나라 또는 나라바를 붙여놓으면 이것도 가정 표현의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자, 이 복잡해. 여기서부터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어떤 걸 쓰란 말이야? 또 더구나 이거 얘기할 때는 뭐 무슨 제약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제약? 뒤에 반드시 필연의 결과가 와야 되고 또 7가지 뭐 구다사이, 나사, 구다사이는 의뢰, 나사이는 명령, 그렇죠? 그 다음에 때모 이데스, 그 다음에 허가, 때와 이게마센 금지, 그렇죠? 뭐뭐 따이, 뭐뭐 희망 이런 등등의 또 의지도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동의도 뭐 가자, 뭐 하자라는 말도 안 된다. 7가지가 있는데 이게 복잡하다 이거지. 복잡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도 이게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은 내가 좀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헷갈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또 라도 또 있다. 또 나라가 있다. 이걸 아주 간략하게 이거 여기에 대한 그 설명하려면 뭐 1시간, 2시간씩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할 길이 없을까? 그러면 이걸 이제 복잡한 건 그만두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 한번 설명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을 요약해보면 그 또를 붙인 가정 표현은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고 그랬죠? 필연적인 결과가 온다. 이것은 뒤에 필연적인 결과가 온다. 필연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있는 것은 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도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요.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설명할 바는 아니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이제 전자제품을 싸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키하바라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오사카에 가면 니혼바시라고 하는 곳에 넨덴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 곳 다 굉장히 큰 그러니까 전자제품만 집중돼서 파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용산전자상과 비슷한 곳이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경의 아키하바라보다는 오사카의 넨덴타운이 더 좀 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뭐 어떤지는 모르게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아키하바라에 가면 또는 오사카의 덴덴타운에 가면 싸다. 사실 내가 가봐서 보니까 싼 경험을 했다. 가보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쌌다.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물었죠. 컴퓨터가 어디가 싼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 나라 컴퓨터와 아키하바라에 이케바 야스이 데스요. 아키하바라에 이케바 야스이 데스요. 어떻게 알았느냐? 가서 내가 경험을 하고 사봤더니 아키하바라가 싸더라. 그럴 때는 어떤 이제 바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경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 경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 정도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잡해요. 그 다음에 라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아주 광범위하게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비교적 제약이 없어요. 비교적 제약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면 학교 오지 마라? 참 기분이 좋지. 그 다음에 또 다나카상을 만나면 안부 전해주라. 전해다오. 이런 말을 안부 전해주십시오 할 때 아시다 아메가 흩따라 코나이데 쿠다사이. 지금 모르지만 혹시 오면 그 다음에 다나카산이 아따라 요로시크 오스다이 쿠다사이. 다나카상을 만나면 안부 전해주세요.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 혹시 만나면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과거형인 따나 다에 라를 붙인 그런 가정 그 용법은 어떻게 하느냐? 주로 우연의 요소. 또가 필연의 요소라면 이것은 어떤 우연의 어떤 요소가 이렇게 개입되어 있다. 다른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간단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나라 또는 나라 반응 있잖아요. 뭐냐면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다. 와타시 나라 소시마센. 그렇죠? 오사카에 이끄나라 신칸센가 이치방 하야이 됐어요. 오사카에 간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료코니 이끄나라 니꼬가 이치방 다또 오모이마스. 여행을 갈라치면 그래서 비교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판단할 경우에 주로 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기본형 다음에 또라고 하는 그 가정용법은 뒤에 반드시 필연적인 요소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적인 요소가 온다. 그 다음에 따라라고 하는 건 우연적인 요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나라는 비교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렇게 더 이상은 여러분 공부 더 이상은 여러분 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4가지의 가정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와 같은 필연, 경험, 우연, 비교, 판단. 근데 필연의 경우 또 반응, 경험라는 우연라는 비교. 여기에 대한 것도 문법 총정 얘기하면 또 자세히 예문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분은 거기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책으로 돌아옵니다. 바스나라, 버스라면 또 뭐 기차나라, 기차라면 그렇죠? 택시라면 이렇게 비교 판단하는 거죠. 다른 것 그만두고 버스라면 5, 6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응용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치방와 효와 이소가시 데스가 아시다와 히마데스. 오늘은 바쁩니다만 내일은 한가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어떤 비교를 하는 겁니다. 2번 유키노 게시기나라 야빠리 홋카이도 데스. 유키노 게시기나라 야빠리 홋카이도 데스. 이렇게 됩니다. 눈 경치를 하면 뭐니 해도 역시 그죠 북해도입니다. 이런 얘기에서 눈 경치라고 하는 저기 어떤 비교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그 다음 이제 응용해와 오사카에 이끄나라 신칸센가 이치방 하야이 데스. 오사카에 갈라치면 그렇죠 가려면 신칸센이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비교를 어떤 수단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그런 가정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4개가 있다. 그것을 이렇게 요런 정도로 압축해서 대강의 어떤 범위를 압축해서 우리는 쓸 수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응용해서 5번을 보겠습니다. 나따라 묵고니 긴고가 메르데쇼.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제 자 아루이테 이키마스 그러면 자는 대화 이런 말이고요. 자 아루이테 이키마스 그러면 이제 걸어서 가겠습니다. 근데 나따라는 일종의 그 접속사 소dat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묵고니 긴고가 미에르데쇼. 그렇다면 저쪽 건너 묵고라고 하는 말은 명사입니다. 건너편 묵고니 그 건너편에 이렇게 되겠죠. 묵고니 긴고가 미에르데쇼. 은행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여기서 지금 해설해 놨는데 묵고우는 저쪽 건너편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동사인 묵가우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하고 좀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편의상 써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렇다면 건너편에 은행이 보이죠? 그 다음에 아노 긴코노 카도 미기니 망하루또 오기 노로니 네마스 이렇게 됩니다.
은행 카도라고 하는 모퉁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또는 구석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은행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미기니 마가루또, 마가루는 돌다, 구부러지다 이러한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면은 또는 구부러지면 또라고 하는 가정 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뭡니까?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가 와야 될 것이다. 즉 오기 노론이 내마스 큰 도로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이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얘기한다면 미기니 마가레바 해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쪽 가봤더니 도로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또를 썼을 뿐입니다. 큰 도로로 나옵니다. 네마스 좀 큰 도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7번 뭐 소노도리오 마스그 고야쿠메트르 그라이 이크또 그 길을 도리라고 하는 말은 길이란 뜻이거든요. 그 길을 똑바로 마스그라는 말은 똑바로 곧장 이런 말입니다. 500m 정도 그 메터 할 때 우리 메터라고 그러냐 미터라고 그러나 우리 미터 500m 미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미터 메터 이거 잘 안 하고 메토루 발음 조심하시고요. 500m 그라이 500m 정도 이끝도 가면 근데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 뭐라고 하면 에키노마에니 네마스 에키노마에니 네마스 역전에 나섭니다. 역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역 앞에 틀림없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연습, 마스그 또는 뭐 또에 대한 연습에 대해서 응용효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치방 고노도리오 마스그 이끝도 시학시원이 되마스. 이 길을 똑바로 가면 시학쇼, 시청에 나섭니다. 시학쇼, 여기서 일본에서 야크쇼 하는 것은요, 약쇼, 또 야크쇼 이렇게 써놓고 약쇼 이렇게 있죠. 시학쇼라고 하면 시청, 구청은 구약쇼, 그죠? 도청은 노약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쇼라는 건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노도리오 마스그 이것도 시학쇼니 네마스. 그 다음 2번 아노 비르노 카도 히다리니 마가루 또 호텔가 미에마스. 저 빌딩 그 모퉁이를 왼쪽으로 돌면 호텔이 보입니다. 호텔가 미에마스 이렇게 되겠고요. 3번 무코노 유빈격구오 미기니 마가루 또 에키니 네마스. 건너편 우체국, 유빈격구 우체국을 미기니 마가루 또 오른쪽으로 돌면 에키니 네마스 역이 나옵니다. 또 역 앞으로 나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또에 대한 가정형, 가정용법 했고요. 그 다음 이제 8번 소데스까? 도모失礼しました. 그렇습니까?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도모. 그 다음은 도모 失礼しました 하고 아유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 오이소마시 도코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여기서 오이소마시 도코로라는 말은 하나의 패턴을 외워두시고요. 바쁘신 중에 이런 말입니다. 오이소마시 도코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바쁘실 텐데 또는 바쁘신 중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해서 과거형을 하든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하든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마운 얘기고요. 그래서 오이송하시 도코로라고 하는 말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오이송하시 도코로 와자와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하면 바쁘신 중에 일부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그레이드 회화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회화를 일본에서도 같이 읽읍시다. 1번에 1번입니다. 저또 스미마센 미즈 오네가이시마스. 저기 잠깐만요. 물을 좀 부탁합니다. 미즈 오네가이시마스 합니다. 2번 고멘ください. 다나카산 노 오타쿠ですか? 실례합니다. 다나카상 댁입니까? 3번 저또 스미마센 우에노에키와 도치라でしょうか? 잠깐 실례합니다. 우에노역이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됐고요. 2번 버스가 아래바 버스에行きたいです. 버스가 있다면 버스로 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번 この団子は大きい辞書じゃなければ出ていません. 이 단어는 큰 사전이 아니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この団子は大きい辞書じゃなければ出ていません. 다음은 3번 言いたくなければ言わなくてもいいです. 言いたくなければ言わなくてもいいです.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이고요. 2번
2に3を足せば5になります。 2에다 3을 합치면 더하면 5가 됩니다. 물론 이제 2니 3, 5 바스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아루이때 이키마스까? それとも 택시에 이키마스까? 걸어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택시로 갈 겁니까? 이렇게 되고요. 2번 勉強続けますか? それとも 就職しますか? 공부를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취직할 겁니까? 이렇게 되고 3번과 デパートで買いますか? それとも免税店で買いますか? デパートで買いますか? それとも免税店で買いますか? 백화점에서 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세점에서 살 겁니까? 이렇게 묻고요. 4번 1. 電車では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電車では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전차로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렇게 됐고요. 2번 船では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배로는 얼마나 걸립니까? 船では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이렇게 됐고요. 3번 아루이때와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걸어서는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서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앞에 수단을 제시하고 뒤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이제 5번이 말이ます. 5번의 1번. ここからまっすぐ 1km ぐらい歩くと駅に出ます. 여기에서부터 똑바로 이제 1km 정도 가면 역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됐고요. 2번 向こうの交差点を左に曲がると郵便局があります. 건너편 교차로죠. 고사댐 교차로를 왼쪽으로 돌면 우체국이 있습니다.郵便局があります. 3번 病院は向こうに見えるビルを右に曲がるとすぐです. 병원은 건너편에 보이는 빌딩을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입니다. すぐです. 이렇게 됐고요. 6번 お金ならいくらでもあります. お金ならいくらでもあります.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말이겠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요. 2번 焼肉ならあの店が美味しいです. 저기 불고기, 야키니쿠냐. 야키니쿠 불고기 생선 말고 오사시미 그러니까 생선에 말고 불고기라면 저 가게가 아주 맛있습니다. 美味しいです. 그다음 3번 お忙しいところわざわざ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바쁘신 중에 일부러 감사합니다. 그다음 4번 お忙しいところいろい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렇게 돼서 바쁘실 텐데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위에는 와자와자는 일부러고 이로이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과에서 보면 이제 가정형이 이제 총정리는 아니지만 대강의 우리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대강 한번 훑어봤습니다. 더 디테일하고 더 한 것은 문법 총정리 쪽에 가보시면 그걸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중급 정도에서 또 가다가 끝에쯤 가다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또 문법 총정리에서도 아주 어떤 뭐 학문적인 이러한 어떤 그 차원에서의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실용적으로 우리가 일본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만 설명하고 있고요. 그 학문적인 설명은 매우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여러분은 또 아실 이유도 없고 일본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학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바에야 이렇게 돼서 대강의 뜻만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변화형 즉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조동사의 기본형 또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필연적인 요소가 온다. 그다음 그 변화형의 에다가 바를 붙이면 경험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과거형에다 라를 붙이면 우연적인 요소다. 모든 품사에 나라를 붙이면 또 나라바를 붙이면 뭐라고 했지? 어떤 비교 판단하는 그러한 가정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다시 또 11과에서 뵙겠습니다.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